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이제 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게 될 텐데, 보통 지금 이제 막 뜨고 있을 거예요. 등급 컷들이 뜨고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 같은 경우가 70점 후반, 79점 정도로 뜨고 있고요. 이제 이게 변동은 있겠죠. 확통 같은 경우는 80한 2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하는 80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재학생들만 본 시험이라서 이 시험은 재수생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재수생들이 낀다면 아마 평균적으로 4점 정도가 1 등급 컷이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을 못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잘 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매년 해설 강의를 촬영할 때마다 덕후 모의고사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 예를 들면 선생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3월 모의고사를 정말 여러분들 말대로 표현하면 폭망했거든요. 폭망해서 엄청 충격을 받고요. 그리고 '와, 안 되겠다. 다시 제대로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딱 채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는데, 잘 보면 잘 본 대로, 그다음에 못 보면 못 본 대로 당연히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본 친구들은 잘 봤으면 이제 탄력을 받는 거고요. 못 본 친구들은 '내가 지금 뭘 몰라서 틀린 거지? 내가 아직 부족한 개념이 뭐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나가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전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실망하거나 안 그러면 또 너무 좋아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고3 첫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성적과 동일하다. 맞는 말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말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 본 친구들 기준으로는 또 나타나게 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성적의 등락은 당연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시험 하나 가지고 일희 일비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내 지금 현 상태, 방학 동안,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이제 딱 3월 전까지 한 3 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지를 확인해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 나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1 단원이라서 굉장히 지엽적이어서 문제 퀄리티가 좋다 나쁘다는 우선 나중 문제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쪼끔은 부족했던 시험이 아니었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도 여기서도 당연히 모르는 게 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개념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 이 시험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수원 스토를 말씀드리면 작년 수능 그리고 작년 6월 평가원 이후로 난이도 이슈가 좀 생기면서 수능도 그렇고요. 6월 평가원 이후에 9월 평가원도 그렇고 조금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고1 과정의 연결고리가 아주 많이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고1 과정의 연결고리가 많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원방이 많이 나오고 직선 관계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출 분석들을 충분히 했다면 아마 시험을 좀 쉽게 치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재수생들이 봤으면 조금 더 유리했을 시험이다. 아직 재학생들은 기출 분석이 좀 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못 봤다 하더라도 기출 분석을 하고 나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 분석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명심해 두시고, 선생님 수업에서도 강조하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교재에서도 이제 학생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 교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22번 같은 문제도 그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선생님 교재도 기출 변형들의 문제들이라서 당연히 기출만 잘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잘 해오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시험도 잘 볼 수 있을 거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기출 열심히 하시고 개념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난이도 이런 것들보다 내가 시험을 많이 틀린 게 뭔지, 내가 잘 본 게 뭔지, 잘 알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냥 첫 관문의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달, 이제 5월 달에 있죠. 5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있고 6월 평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차 계획대로 준비를 해 나가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해설 강의는요, 4점짜리만 풀어 드릴 계획이에요. 4점짜리만 풀어 드리고요. 다른 문제들이 조금 궁금한 게 있다면
선생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1, 수2 공통 과목에 이제 9번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한 문제씩.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2점, 0, 로그 2의 9, K래요. 그리고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 또 다른 직선이에요. 이 두 개가 수직이래. 그럴 때 뭐를 구해봐? 3의 K제곱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수직 조건이죠.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수직 조건 때문에 이 두 개, 요 놈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요 직선의 기울기, 이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거든요. 그럼 이 기울기는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원점이니까 그냥 로그 2의 9분의 K가 결과적으로는 얘의 기울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놈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죠? 얘 넘기고요. 그 다음에 로그 9의 8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곱하기 몇 되는 거지? 마이너스, 그리고 로그의 9의 8 될 거고요. 로그 9의 8 될 거고, 그리고 로그의 4의 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의 결과가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는 없어서 플러스로 바뀌어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로그의 성질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밑변환 공식부터 시작해서 로그의 성질을 쓰면 되는데, 지금 보면 로그 2의 9고요. 로그 9의 8이에요. 이것도 선생님 수업할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냥 9랑 얘랑 이렇게 약분시켜서 없애버려도 되고요. 안 그러면 그냥 얘 8이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2의 세제곱이니까 2가 될 거고 3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로그 2의 9, 로그 9의 2가 역수관계니까 요 놈과 요 놈은 약분돼서 없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지금 남는 거는 뭐가 될까요? 3분의 K 남고요. 그 다음에 로그의 4의 3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3 곱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남게 되죠? K에다가 로그의 4의 3이라고 하는 결과가 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자는 건 3의 K제곱이니까 요 K만 위로 올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K만 위로 올리면 3의 K제곱은 얘 지수로 바꿔버리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죠? 4의 세제곱 나오게 될 거고 64입니다 라고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4점짜리 문제지만 그냥 기울기의 수직 관계만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수로 구의 심플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그냥 전통적인 문제예요. 속도, 가속도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긴 했는데, 속도, 가속도 문제는 3차, 4차 그래프 또는 2차 그래프 해석, 그래프 해석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고요. 안 그러면 이동성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물리학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물리학이라고 생각하기도 그렇죠. 그냥 우리가 미분과 적분에서 이동거리와 그 다음에 뭐의 관계, 변이, 위치의 변화량의 관계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의 문제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얘는 뭐 우선은 이동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분해야 될 문제는 맞는데 뭐 직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적분할 필요는 없었죠. 그냥 삼각형의 넓이 가지고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 보시면 원점 출발이에요. 그리고 둘 다 속도 주어졌습니다. 근데 두 점에 뭐예요? 얘가 다시 만난대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가 다시 만날 때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 구하셔야 해요. 그 원점 출발이니까 이미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다시 만나는 걸 찾으라는 거니까 만난대. 그럼 뭐가 서로 똑같아야 될까? 위치가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속도를 뭐 하면, 부정적분하면 위치가 나오고요.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뭐 하면 되겠다? 부정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V1T를 부정적분하면 몇 나오게 되는 거죠? T의 세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플러스 C거든요. 적분상수 C가 존재하는데 C는 빵입니다. 원점 출발이니까. 그래서 XPT 찾았고요. 그 다음에 XQT입니다. 그럼 XQT는 적분해 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UT가 되고요. 얘도 적분상수가 0이겠죠. 원점 출발이라서. 그래서 이 두 개가 다시 만난다 그랬으니까 위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는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6T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겠죠.
그럼 싹 다 남겨버리게 되면 t의 세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t 꼴 0입니다 라고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t 밖으로 빼버리게 되면 4하고 마이너스 2가 될 거라서요. t,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t로 묶일 거고 t 빼기 4입니다 라고 지워지고 영향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요 놈 자체는 음수라서 시각은 양수만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t 이꼴 몇일 때 서로 만나죠? 4일 때 만납니다. 그러니까 t 이꼴 4일 때 만나는 거니까 문제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니까 0초부터 어디까지? 4초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는 거리 공식을 쓰면 이렇게 풀어야겠죠. 인테그랄 0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그 다음에 v2t의 절대값 dt입니다. 이렇게 얘를 적분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얘는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이니까 바로 뭐를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직선을 그리죠. v고요. 그 다음에 6입니다. y절편이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t절편이 몇이 나오죠? 3이 나오게 되고요. 4는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3초까지는 얘는 전진하고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4초, 3초부터 4초까지는 후진입니다. 근데 이동 거리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다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그냥 삼각형의 넓이니까 요쪽 넓이는 2분의 4에다가 그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를 쓰면 되고요. 요쪽 넓이는 2분의 4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 계산하면 9가 될 거고 얘 계산하면 1 나올 거라서 결과 몇이죠? 10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4점짜리 두 번째 문제인데 계산이 이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바로바로 정답이 나오는 패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1번부터 딱 들어가면 조금은 어렵다라고, 그러니까는 체감적으로죠. 10번까지는 쭉 자신있게 풀었는데 11번 딱 왔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기호가 딱 나왔잖아요. 절대값 기호. 그럼 절대값 기호 나오면 이제 바로 좀 풀기 싫어지거든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절대값은 두 개의 식을 하나의 식으로 바꿔놓은 거라서 가장 무식하면서도 가장 개념적인 풀이법은 뭐죠?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 풀이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그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 거예요. 보세요. 공차가 음의 정수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이죠. 제가 수업하면서도 계속 강조했었는데 정수 조건이 들어가면 일부의 노가다, 대입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대입해 봐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뒤에 비슷한 문제가 또 있죠. 14번도 이렇게 이제 풀리게 될 텐데 우선은 보시면 음의 정수인 등차수열이래요. 그리고 6번째 항이 마이너스 1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절대값 씌워서 8번째 항에 더한 거랑 절대값 안 씌우고 8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40이 더하면 뭐가 나오더라? 서로 같아진대요. 그러면 먼저 음의 정수니까 얘는 감소함수일 겁니다. 즉 수열은 갈수록 점점 작아질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씌운 놈은 분명히 이 근처에서 음수가 있을 거고요. 음수니까 다 양수로 바뀐 거고요. 얘는 이미 음수가 일부 더해진 겁니다. 그리고 6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6번째 항 이후부터 6번째, 7번째, 8번째 항은 다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벗기면 뭐가 붙어 나오더라? 마이너스가 붙어 나와요. 근데 그 앞에 항은요 라고 하면 5번째 항이 문제거든요. 5번째 항은 보세요.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5번째 항이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5가 돼서 5번째 항도 음수입니다. 그러면 4번째 항은 0이 되니까 4번째 항부터 양수 처리하면 되거든요.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냥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케이스가 분류돼야 돼. 그러면 첫 번째, 혹시 공차가 마이너스 1이 아닐까? 당연히 아닐 거란 생각이 들겠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보세요. 시그마 그냥 쓸게요. 얘 절대값 붙인 놈은 4번째 항까지는 그냥 나올 겁니다. 따라서 A의 1, A의 2, A의 3, A의 4까지는 그냥 나올 거고요. 5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의 5, 마이너스 A의 6, 마이너스 A의 7, 마이너스 A의 8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게 요식을 전개하는 거예요. 절대값
벗겨서. 그럼 이쪽은요로 가면 얘는 그냥 더하기니까 얘는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3 더하기 a의 4 더하기 a의 5 a의 6 a의 7 a의 8이 되고 여기에다가 41을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나열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얘랑 얘랑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요 4개항을 넘겨버리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여기에 있는 결과값의 2배가 됩니다. 그쵸? 그럼 2배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a의 5, a의 6, a의 7, a의 8이에요. 넘기면 마이너스 2배가 될 거고 걔 나눠버리게 되면 이 결과가 몇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1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이유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라고 문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일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얘 더하면 마이너스 1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는 말이 안 돼요. 아, 공차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근데 마이너스 1만 아니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지? 보다시피 이 놈의 5번째 항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2일 때 딱 0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풀이법은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 풀이법이란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냥 여기다 다시 쓸게요. 요거 지우고요. 요 놈 자체가 누구로 바뀌죠?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얘까지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3개 항만 음수였으니까 넘겨버리고 똑같이 2로 나눠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a의 6, a의 7, a의 8을 더한 게 마이너스 21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쉽게 해석 가능하네? 왜?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7은 마이너스 2 플러스 d죠. 마이너스 2 플러스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몇 d가 되죠? 2d가 되고 마이너스 21 됩니다. 그러면 3d가 마이너스 6이니까 넘기면 몇 돼 버리죠? 마이너스 15가 돼서 d는 몇이 나오지? 마이너스 5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O 땡큐예요 이제. 왜? D 구했잖아. 그리고 6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문제 구할 때 지금 문제는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항과 8번째 항만 구하면 우리는 저 합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구할 때 6번째 항이 그럼 선생님 6번째 항이 A 플러스 5D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넘겨서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5죠. 넘기면 첫 번째 항이 23인데요 라고 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여기서 바로 일반항을 구하시는 게 조금 더 좋죠. 바로 일반항 어떻게 구할까? A의 N이라고 하는 놈은 A의 6번째 항 기준으로 N-6D입니다 라고 쓸 수 있죠. 이게 등차 수열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쓴 공식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n 그 다음에 더하기 30입니다 라고 들어갈 거고요. an이라고 하는 결과는 몇 대 버리죠? 마이너스 5n 플러스 28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고 우리는 일반항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따라서 그냥 S의8이라고 쓸게요. S의8은 2분의 몇 나오게 되죠? 항의 수 8개.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23, 그 다음에 몇 집어넣으면 8번째 항은 8 집어넣는 거죠. 그럼 8 집어넣으면 40 될 테니까 얘 마이너스 12가 될 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빼버리게 되면 11 될 거고요. 4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이 됩니다. 44입니다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딱 요것만 구분해서 쓰면 돼요. 공차가 정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 대입은 해봐야 돼.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로 구분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만 5번째 항이 보호가 음수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5번째 항은 0보다 커놨기 때문에 절대값에서 그냥 나온다 라는 것만 알았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절대값 나오면 쫄지 마십시오. 절대값 나와서 쫄면 문제가 풀 수 있는 것도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케이스 분리하자. 양일 때, 음일 때로 구분해서 문제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편할 거란 얘기지. 알겠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이게 12번 문제가 보통 수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12, 13, 14 문제가 15보다 난이도가 더 어떻게 보면 어려웠던 뭐 작년 9월도 그렇고요. 수능은 좀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12번부터는 조금 긴장하셔야 되는데 요번에 3월 교육청은 12번도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봤던 뭐 유형별 문제집이나 어디나 흔히 나오는 문제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고요. 그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그 미지수 쉽게 구할 수 있게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제 해설하다 보면 제가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체감적으로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또 느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풀까? 이렇게 풀까? 풀이법이 막 여러 개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딱 3월 교육청을 선생님이 풀면서 느낀 게 그냥 딱 컨셉 잡고 쭉 가면 별로 그렇게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풀어야 되나? 이렇게 풀어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의 방법으로 쑥 풀리게 되는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은 거거든요. 문제를 풀다가 다른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거리가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가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문제 보시면 되게 문제는 복잡해 보여. 근데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는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고요. 0보다 커나 같을 때는 몇 차다? 1차 함수야. 근데 지금 이거 fx지만 뭐 미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보통은 수투를 배운 친구들이라면 이거 0 집어넣으면 연속은 맞겠네. 근데 이거 부드럽게 포물선이 연결될 될 건가? 라고 하는 고민? 안 그러면 그냥 바로 그런 게 궁금해지죠. 그럼 당연히 얘 미분해서 0 집어넣고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얘 미분해서 0 집으면 몇 나오죠? 3 나옵니다. 얘도 3 나옵니다. 이거 미분까지 가능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왼쪽은 포물선, 그 다음에 직선이에요. 근데 이놈이 두실근을 갖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거든요. 근데 얘가 근을 가져야 어쨌든 극대극소가 존재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다시피 gx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니까 마이너스 4부터 x까지 ftdt래요. 그럼 이제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돼야 돼? 보통은 적분관에 x 있을 때 무조건 미분해서 문제 푼다라고 하는 방식은 요즘에 트렌드랑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적분관에 x가 있지만 미분도 해야 되고 적분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 문제도 딱 그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적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훨씬 더 쉬울 때가 많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얘는 미분하고 적분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얘 보시면 g 프라임, 이제 극값을 찾아야 되니까 미분을 할게요. 그럼 g 프라임 x가 뭐가 되죠? fx가 됩니다. 그리고 x 이퀄 2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여기에다 2 집어넣으면 빵 돼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g 프라임 2는 f의 2가 되고 얘가 몇 되죠? 0 됩니다. 그럼 f의 2가 0 된다는 얘기는 이거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얘잖아요.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몇 나오게 되는 거죠? 얘는 따라서 6 플러스 a가 몇입니다? 0입니다라고 주어지니까 a는 마이너스 6 나옵니다. fx 완벽하게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fx 완벽하게 찾았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어?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왜 그럴까? 극값 찾으려면 도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원함수의 그래프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봐보세요. a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면 들어가면 3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6일 거고요. 얘 3으로 묶어냅니다. 그럼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2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근일 거고요. 1은 포물선의 근인데 여기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에서만 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잘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 그래프가 나올 거고 얘는 3x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한 직선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G'X, 즉 fx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x축 있고요. y축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딱 6을 지나가겠죠. 마이너스 6을. 이게 마이너스 6이에요. 그리고 직선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G'X이면서 fx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일 때 결과적으로는 이 놈이 뭐를 가져야겠어? 극대값을 가질 겁니다. 맞나요? 여기가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에서 극소 마이너스 2에서 극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극대값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극대값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을 찾으라는 거니까 g에다가 몇을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x에다가.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몇 서부터 마이너스 4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ft dt예요. 그럼 ft dt면 결과적으로는 누구야? 지금 저놈을 적분하는 거니까 얘는 3t의 제곱 그 다음에 몇 대 버리는 거죠? 더하기 3t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dt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부정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마이너스 4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정답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거 산수 계산이 좀 잘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구하기도 했지만 계산이 조금 더 빨리 구하려고 다른 방식을 택하긴 했어요. 선생님이 푼 방법은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 똑같은 거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얘가 어딜까? 이게 마이너스 2거든요. 그 마이너스 4가 이런 데 있을 거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요 포물선의 적분 결과입니다. 이만큼의 넓이입니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포물선 근 아까 우리 여기서 인수분해해서 누구도 찾아냈었어요. 마이너스 2와 누군 거 1인 것도 찾았거든요. 그럼 실제 포물선인데 얘는 여기서 잘린 것 뿐이잖아. 그럼 원래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였었냐면 이런 포물선이에요. 이런 포물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에서 얘가 1에서 또 하나의 근을 갖는 포물선 아니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4서부터 2까지의 이쪽은 1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의 요쪽 넓이와 포물선이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같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실전에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 그냥 1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3t의 제곱 더하기 3t 마이너스 6 dt를 하는 게 계산상 더 빠르고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 이제 계산해 버리게 되면 몇 나오게 될까요?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3 p의 제곱 마이너스 6t가 될 거고 1서부터 3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27에서 1 빼면 몇 되는 거죠? 26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 3 집어넣으면 9에서 1 빼니까 8 될 거 아니야. 그럼 4, 3 몇 될 거고요?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 몇 되는 거죠? 6이 12입니다 라고 주어지겠지. 그러니까 얘 정답은 몇이 정답? 26이 정답입니다 라고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적분도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번도 매우 간단하게 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이 시험 보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체감적으로 이게 조금 쉬웠다라고 했던 친구들은 요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던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보통은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제가 수업할 때도 막 한 문제 가지고 막 4가지 풀이법, 여러 가지 풀이법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풀이법 때문에 재밌기도 하지만 워낙 많은 접근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쪽 파트가 어렵거나 자신 없는 친구들은 넘어갔다 돌아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풀이법이 이것도 이제 한 2가지 정도의 풀이법이 있는데 계산이 그냥 한 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쉬워서 그나마 애들이 좀 쉽게 느꼈다라고 했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문제 보시면 봐보세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림을 볼게요. 문제에서 구하자는 게 얘입니다. 문제에서 구하자는 거는 요 삼각형에 뭐를 구하자?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시오예요. 지금 문제 다시 가볼까요?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시오예요. 그럼 CDB가 지금 얘죠. CDB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 준 조건이 뭐냐면 요 AB 대 요 길이의 비가 1대1이에요. 그럼 이 K가 되면 몇 K가 될까요? 이 K라고 쓰겠죠, 보통. 길이의 비가. 그럼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뭘까? 요 지금 주황색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사인 법칙을 쓰라는 얘기니까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2k를 쓰면 되구나. 나는 k값만 구하면 이거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쓸 거야. 보세요. 얘 첫 번째 풀이법은 그냥 사인법, 코사인법만 쭉 써가면서 나갈 겁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사인 몇 분의 3분의 2파이분의 몇 k가 2k가 2R입니다. 그러면 얘 약분시켜 버리게 되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하는 결과는 몇 대 버리는 거죠? 2분의 루트 3 나오고요. 거의 k입니다. 그럼 역수치하면 루트 3분의 2에다가 k입니다라고 주어질 거고, 요것만 구하면 외접원의 반지름 끝 됐습니다. 그럼 이제 k값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k값을 구하려고 문제의 조건을 쭉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봐봐. 여기 문제 주는 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대2 줬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ABC의 각도가 8분의 5래요. 마이너스 8분의 5. 그럼 여기서 이제 코사인 ABC가 누구냐? 얘야, 얘. 이 각도를 준 겁니다. 이 각도에 코사인 세타를 줬어요. 코사인 값을. 그러면 이 각도를 준 이유가 뭘까? 그럼 뭐 해야 될까? 이거 K야. 이거 2K야. 얘 코사인 줬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길이만 구하면, AC의 길이만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또 조건이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조건이죠? 원 O 위에 점 P가 있어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입니다. 그럴 때 점 P에서 삼각형 PAC의 넓이가 뭐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Q라 할 때 QA가 6루트 10이래. 이럴 때 구해보세요. 그러면 QA가 6루트 10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A거든요. 그럼 P가 여기를 막 움직이는 거야. 근데 삼각형 누구의 넓이? PAC의 넓이가 뭐가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요 밑변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변 고정된 상태에서 P가 움직이는데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뭐가? 높이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되기 위한 건 P점이 어디 있어야 돼? 움직여서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그쵸? 그러니까 P점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기냐? 뻔하겠죠? 요 놈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을 쭉 긋습니다. 그럼 수직으로 이등분 선을 쭉 그으면 요 놈의 현을 수직으로 이등분했기 때문에 얘가 중심이 어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딱 닿는 점이 Q점입니다. 왜? 원 위의 점에서 선분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은 뭐죠? 중심에서 그 선분까지 또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에다가 반지름 더한 이놈이 가장 긴 거리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얘의 길이가 몇이라고 주어진 거야? 6루트 10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 길이가. 근데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쪽이 6루트 10이면 여기도 6루트 10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코사인을 줬습니다.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그러면 이 각도의 코사인도 공짜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세타라고 둘게요, 그냥. 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더라? 180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몇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지? 8분의 5가 됩니다. 얘는 둔각이라서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고요. 저쪽은 예각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가 되겠죠. 8분의 5 맞죠?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래서 다 풀었습니다. 우리는 뭐를? 코사인 법칙을 2번 쓰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1단계 이제 뭐겠어? AC의 제곱은 6루트 10의 제곱 360 더하기 6루트 10의 제곱 360 마이너스 2배에다가 6루트 10 그 다음에 6루트 10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뭐가 되죠? 코사인 세타 8분의 5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뭐 약분해서 계산해야겠죠. 그럼 얘 이 세 개 약분시켜 버리게 되면 얘 약분되고 3 될 거고요. 이거 3 될 거고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 9, 5, 45에다 10 곱하면 450이겠죠. 그럼 360이니까 720에서 450을 빼버리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빼버리게 되면 죄송합니다. 몇 나오죠? 270 나옵니다. 따라서 ASC의 제곱은 270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AC의 제곱이 270 나왔으니까 다시 우리는 삼각형을 바꿔서 어떤 삼각형에서? 삼각형 ABC에서 구하면 됩니다. 삼각형 ABC에서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쓰면 270은 K의 제곱, 그 다음에 2K의 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2배에다가 K 곱하기 2K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8분의 몇 나오게 되는 거죠? 5의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 5K의 제곱 될 거고요. 5K의 제곱 될 거고 여기 계산하면 몇 나오게 되는 거죠? 2분의 5K 제곱입니다. 라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2분의 15K 제곱이 될 테니까 나눠버리게 되면 이제 끝났네요. K의 제곱은 몇 나오게 되는 거지? 270을 얘 2 곱하면 2분의 10이죠. 그럼 얘는 15에다가 몇 됩니다? 2가 됩니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따라서 얘 15니까 그냥 부모 문제 2 곱할게요. 그럼 얘는 4가 될 거고 30 될 겁니다. 그럼 30 되면 9가 될 거고 9, 4, 36 나오겠네요. 이거 36 나올 거고 결과적으로 K는 6입니다. 다 구했습니다. 여기에 6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겠지. 이게 첫 번째 풀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전에 문제 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쭉 하나의 흐름으로 컨셉 잡으면 풀려나가는 풀이법이 된다는 거죠. 별로 이렇게 고민할 게 없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풀이법이 하나 있는데 이 풀이법은 선생님이 해봤거든요.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잘 만든 거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수업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가지고 문제 구해 나가는 훈련을 꼭 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주각, 중심각 이론 가지고 뭐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을까?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형만 가지고 풀 수 있어요. 마지막에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 삼각형 ABC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써야만 K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 삼각형에서 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안 쓰고 직각삼각형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의 비율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 두 번째 풀이법은 뭐냐면 보세요. 이거 지우고요. 지금 코사인 세타가 8분의 5잖아. 그럼 이게 8분의 5니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그냥 이렇게 그릴까요? 대충 이렇게 이게 세타고요. 얘가 8입니다. 얘가 5가 됩니다. 코사인이니까. 그럼 64에서 25를 빼는 거야. 그럼 64에서 25를 빼면 몇 될까요? 39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가 루트 39가 나와버려요. 이렇게. 근데 봐보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만 구하면 돼요. AC의 길이만 어쨌든 이 삼각형을 통해서 구하면 이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형을 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AC의 제곱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AC의 제곱만 구할 테니까 여기가 지금 수직 이등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수직 이등분이니까 요 길이를 만약에 A라고 둘게요. 이 길 A. 그럼 이 길을 A라고 두면 이제 AC는 2A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중심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세타면 누가 세타가 될까? 이게 세타입니다. 왜? 원래는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중심각, 이게 원주각이라서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세타가 될 건데 두 삼각형의 합동이니까 이쪽이 세타가 되겠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 할 수 있겠어? 요 A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여기에 모든 애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렇죠? 보세요. 이게 원래 8이었고요. 보시면 이게 8이었고 5였고 루트 39였습니다. 근데 루트 39 자리에 A가 있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될까? 얘 루트 39로 나눠주고 A 곱하면 됩니다. 그럼 루트 39로 나눠주고 A 곱하면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뭐가 나오냐면 요 길이가 루트 39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A가 되겠죠. 루트 39, 5A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뭐가 되나요?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39에 몇 A가 되죠? 8A가 됩니다. A요. 근데 이게 원의 중심이잖아. 그 원의 중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반지름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루트 39분의 8A면 얘도 루트 39분의 몇 A가 나오죠? 8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더라? 루트 39분의 몇 A? 13A고요. 얘는 A입니다.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형이 써버리면
6 루트 10의 제곱입니다를 써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두 번째 풀이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법은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직각삼각형, 원주각, 중심각의 성질 가지고 풀자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제곱? 루트 39의 루트 39분의 쓸게요. 루트 39분의 13a의 전체 제곱 더하기 몇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에 a의 제곱이죠. 이거에 a의 제곱이 몇이 나와버립니다. 360입니다. 라고 주어지 되고,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a 값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2배 하면 우리는 a씨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코사인의 이 비율이 너무 어떻게 보면 식이 좀 안 좋게 나와서 루트 39가 좀 보기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얘가 13 하고요. 이게 52가 중간에 나와서 약분돼서 깔끔하게 없어지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이 두 번째 풀이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도형적인 해석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원주각, 중심각으로 바라보면서 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훈련도 하시고요. 코사인, 사인 법칙만 가지고 쭉 풀어가는 풀이법도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3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14번 봅시다. 객관식 문제 중에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만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친다면 케이스 분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고맙게도 또 무슨 조건 주어져 있어요? 두 정수 A, B네? 이것도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하나하나 대입하나요? 범위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다 대입 못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그래프를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을 못 그리면 문제 풀기가 쉽지 않은데, 보세요.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포물선입니다.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3차 그래프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죠. 이 3차 그래프는 딱 고정된 그래프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A, B 값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쵸? 근데 보세요. 실수 t에 대해서 이 fx 그래프와 y = t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지. 그럼 이제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막 움직이겠죠. 그때마다 GT가 T = K에서 불연속이 돼야 되는데, 얘는 불연속이 몇 개가 되도록 만들자는 거야? 2개가 되도록 만들재요. 그럴 때 순서상 A, B의 개수 구하시오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봐봐. 3차 그래프, 4차 그래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의 중요성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기출을 가지고 응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4차 그래프가 있어요. 4차 그래프도 실제 어떤 4차 그래프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불연수점, 즉 교점계수가 달라집니다. y = k와 보세요. 지금 이렇게 y = k가 지나가면 교점계수 빵개입니다. 여기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되면 2개 됩니다. 그러면 이미 요 놈에서 불연수점 하나 나왔죠. 그리고 2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가 되죠? 3개가 됩니다. 그럼 이거일 때 불연속 하나, 얘일 때 불연속 둘, 그리고 2부터 4개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 3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때 또 불연속 됩니다. 그럼 얘는 불연속점이 몇 개가 되는 거지? 3개가 나와요. 여기일 때 하나, 여기일 때 불연속 하나 찾았고요. 여기 지날 때도 불연속, 여기 지날 때도 불연속 이렇게 되거든요. 연속 그래프일 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완벽한 더블 일자일 때는 어떻게 될까? 불연속점 개수가 2개입니다. 이거는 뭐 기출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빵개입니다. 딱 지나갈 때 몇 개가 되는 거죠? 2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4개가 돼요. 그러다가 여기 지나가면 몇 개가 되는 거지? 3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빵개 2개니까 여기서 불연속, 4개였다가 3개로 바뀌니까 불연속. 이거 불연속점이 2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푼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일 때지? 연속 그래프일 때예요. 그러면 이게 연속 그래프가 아닌 그래프라면요? 라고 하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 뭐 예를 들면 같은 더블자 모양인데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딱 끊겨요. 이렇게. 여기서 끊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어? 여기가 뭐 저 그래프를 예를 든다면 여기 색칠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쭉 가다가 여기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4개였다가 이때 지나갈 때까지 4개입니다. 그러다가 얘보다 딱 위로 올라가는 순간 교점 개수가 몇 개로 바뀌죠? 3개로 바뀌니까
불연속이 될 때 요때도 뭐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불연속일 때 그 불연속이 되게 하는 값을 지나갈 때 교점 개수가 바뀌죠. 그러니까 당연히 GT도 불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연속점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세 개 나옵니다. 생각보다 케이스가 되게 많을 것 같아. 근데 3차 그래프가 고정이라는 거가 여기에 매우 큰 어떻게 보면 힌트를 주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제 그래프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보시면 이 그래프는 그냥 바로 그리셔야 됩니다. 이거 뭐 미분하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수업할 때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뭐죠? 보통 상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 없이 얘 보면 0에서 접하고요. 3을 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를 5만큼 끌어올리는 거야. 그럼 어떤 그래프냐? 제 그래프는 이게 머릿속에서 다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3입니다. 그리고 얘는 비율 관계상 2대 1이니까 극소를 갖게 한 x값은 2일 겁니다. 그럼 2 집어넣으면 몇 나오게 될까? 8에서 1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네요. 아, 이게 마이너스 4구나 라고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몇 만큼 끌어올리자고요? 5만큼 쭉 끌어올리지. 그러니까 5만큼 쭉 끌어올리는 거니까 이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되냐? 보세요.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구멍이 뻥 뚫리긴 하지만 접하고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 1 지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2일 때 1을 지납니다. 여기가. 이게 지금 오른쪽 그래프예요. fx.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왼쪽 그래프는 포물선을 그려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포물선의 대칭축이 어디에 존재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이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보시면 얘 대칭축은 뭐가 될까? 안 봐도 x 이꼴 a가 대칭축입니다. 맞아요? 그잖아. 얘 그래프는 얘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면 x 이꼴 a 아니야? 그럼 얘는 x 이꼴 a의 대칭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럼 대칭축이 만약에 어디 있으면 음수면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겠구나. W자 4차 그래프의 개형이랑 똑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대칭축이 이쪽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어딘가에 생기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꼴이 나오거나 또는 연속 그래프가 나오거나 이런 그래프가 나올 테니까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칭축 기준으로 쪼개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봐봐. 대칭축이 양음을 따지더라도 정수인데 이 많은 걸 다 대입해 보나요? 라고 하면 여기서 또 핵심은 a제곱을 4로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y절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먼저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a가 0일 때입니다. a가 0이라는 얘기는 대칭축이 빵인 거야. 그럼 대칭축이 빵이면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색칠되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제 a가 빵 됐으니까 얘 없어지고 y절편이 b제곱 돼버려요. 그럼 이 y제곱이 b제곱이니까 여기가 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대충 그림을 그린 겁니다. b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는 평행이동할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불연속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해보세요. 빵개입니다. 이때 하나입니다. 여기서 불연속 나왔죠. 이때 불연속입니다. 1일 때.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2개였다가 이때 딱 3개가 됩니다. 이때도 불연속이에요. 그러다가 여기도 불연속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 불연속점 개수가 몇 개다? 3개가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하시겠죠. 그럼 얘 불연속점 개수가 3개가 아니라 2개가 나오게 만들려면 어떤 그래프면 되겠어? 요 b값이 여기에서 불연속되게 하는 요 값을 지나도록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완전 땡큐잖아. 왜? 같이 교점 개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빵개였다가 이때 딱 2개가 돼버립니다. 2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2개였다가 3개로 바뀝니다. 쭉 3개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때 다시 2개로 바뀌죠. 얘 불연속점 개수 몇 개가 나오죠? 2개 나옵니다. 즉 b제곱이 1일 때, 요게 2,1이니까 b제곱이 1일 때 문제 조건을 만족해요. 따라서 a가 0이면 b제곱은 1일 때입니다. 여기서 2개 나옵니다. a가 0일 때 b가 1, a가 0일 때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문제가. 보세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A가 양수일 때야. A가 양수인데, A가 0일 때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었어요. 그럼 이제 A가 양수니까 A에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A에다 1 한번 대입해 보면 대칭축이 이쪽으로 딱 옮겼습니다. 그럼 옮기면 지금 이 노란선 그래프랑 그래프의 개형만, 어떻게, 개형도 똑같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던 게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가는 거라서 여기서의 좌미분계수만 다를 뿐이지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거든요. 아까랑 이렇게.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불연속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연속 전개수가 3개 나왔잖아. 안 돼요. 그럼 선생님 연속되면은요? 연속되면 더더욱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얘는 마치 4차 그래프의 찌그러진 형태라서 여기서 불연속점 하나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면 A가 양수 쪽으로 밀렸을 때는 얘는 무조건 어딜 지나야 돼? 1에서 출발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려지는, 좀 전에 A가 0이었을 때 그림과 똑같은 그림처럼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만 얘는 불연속 개수가 몇 개 나오는 거지? 2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이 4분의 가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 A에다 1 집어넣어봐. A에다 1 집어넣으면 양수일 때입니다. 이 대칭축이. 그럼 양수축일 때 A에다 1 집어넣으면 Y절편이 뭐가 되는 거냐면 4분의 1 더하기 B제곱 될 거고요. 이게 1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1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분수잖아. 말이 안 되거든. 절대 1 나올 수 없습니다. 정수 집어넣어서.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B값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대입해보나요? 대입해보시면 압니다. 그럼 A에다 2 집어넣어봐요. A에다 2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4분의 2의 제곱이니까 4가 돼서 1 플러스 B제곱이 몇 나오죠? 1 나옵니다. 그러면 B제곱이 0이니까 B는 몇 나올까? 0 나옵니다. 하나 찾았어요. 이때 1개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다 대입해봐요. 그럼 어쨌든 A는 짝수여야겠네요. 이렇게 홀수 들어가면 4랑 약분 안 되니까. 그럼 A에다 짝수를 집어넣는다고 쳐봅시다. 3 집어넣으면 무조건 아닐 거고요. 4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A에다 4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4분의 4제곱. 여기 4분의 4제곱, 4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이면 얘는 무조건 1보다 큽니다. 그럼 1보다 크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 아까 우리 그림 봤잖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얘는 불연속 중개수가 3개가 나와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따라서 이놈 자체는 더 이상 만족하는 뭐가 없더라? B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가 2일 때만 딱 하나만 존재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다 뭐보다 커져버리기 때문에 1보다 커져버리기 때문에 Y절편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A가 음수일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대칭축이 딱 왼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림이 어떻게 되죠?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도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럼 얘 또 꼭지점 좌표가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에 따라 달라지나요? 달라지죠. 근데 얘가 지금 불연속이라면 이미 여기서 불연수점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불연수점 하나 나옵니다. 그잖아. 근데 얘가 어디 있든 또 불연수점이 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모양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준 W자 모양이라서 완벽한 W자 모양이 돼요. W자 모양인데 중간에 끊어져 있어 얘는 불연수점 개수가 2개가 나올 수 없어요. 더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그림만 가능하냐면 대칭축이 왼쪽으로 몰리는 순간 이쪽도 U자 모양 나오고 이쪽도 U자 모양에서 그 U자 모양 2개를 가지고 상수함수와 불연수점의 개수가 2개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그래프밖에 없더라? 꼭지점 좌표가 딱 1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를 지나가도록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그려져서 여기에 딱 만나고요. 그 다음 이런 3차 그래프가 그려져서 여기 불연속, 여기 불연속 딱 2개 이걸로 끝나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A가 마이너스 1인 거는 쓰나 마나야. 왜? 위에서 아까 경험해 봤잖아. A에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똑같이 4분의 1에다가 더하기 B제곱이 누구 지나도록 만들어야 돼? 연속 지나야 되는 거 이거 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Y절편이 5가 지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 정수 나올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가능하겠어? 그럼 이 상태에서
A가 몇일 때 가능할까? 마이너스 2일 때 가능하겠구나.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몇 되는 거죠? 1 플러스 B 제곱이 돼야 되고 이게 몇 나와야 됩니다? 얘가 5가 나와야 됩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연속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딱 얘랑. 그럼 그 다음은요? 라고 하면 그 다음은 뭐가 될까? 이놈 자체에서 넘기면 B는 뿔마 2가 될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뿔마 2 2개 존재하는구나. 여기서도 몇 개가 나오죠? 2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음은요? 라고 하면 이제 또 있을 거예요.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4일 때는요? 라고 하면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집어넣어 보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4일 때요. 그럼 4 집어넣으면 몇 되는 거죠? 16이니까 4 플러스 그 다음에 B제곱이 몇 돼야 돼? 5가 돼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쓸 거거든요. 이거 될까?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었죠. 보다시피 우리는 Y절편이 5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여기서 Y절편이 5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꼭지점 좌표도 몇이어야 돼요? 똑같이 1이어야 돼요. 꼭지점 좌표도. 그러면 이 포물선의 방정식에다 x에다 몇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 또한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요.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봐봐. 지금 이놈 자체가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요놈 자체가 5가 되면 봐보세요. 이제 꼭지점표 찾을게요. 그럼 꼭지점표 찾으면 그냥 저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할까요? 안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할까? 이거 그냥 완전제곱식으로 바꿉시다. 얘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얘 뭐가 나오는 거지? x 빼기 a의 전체 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빼버리게 되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a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럼 결론은 뭐 해야 되는 거지?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것보다 더 빠르겠네. 그쵸? 어떻게 풀면 되겠어? 지금 보다시피 뭐 이미 답은 나왔지만 여기에서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는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게 편하겠어요? Y절편은 몇 돼야 되고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몇 나와야 되고 5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즉 꼭지점 좌표는 몇 나와야 되더라? 1 나와야 됩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얘 2개 빼버리게 되면 여기 4가 나올 거고요. 얘 빼버리게 되면 몇 나오는 거죠? 1 나옵니다. 따라서 A의 제곱이 4가 나오는 거니까 A는 누구로 결정되더라? 마이너스 1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까 A가 마이너스 2 하나만 됐던 거야. 그래서 A는 몇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A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 몇 되죠? 1 되고요. 넘어가면 B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B는 뿔마 몇이 나오더라? 2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2개의 개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2개, 1개, 2개, 총 몇 개? 5개의 결과가 답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는 맞아요. 근데 얘도 우리가 y 꼴 t라고 하는 기본 상수함수의 교점을 가지고 불연속 그래프를 찾는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기출에 매우 흔한 문제 유형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정수 요건과 그 다음에 그래프가 움직이는 포물선 그래프의 위치, 즉 대칭축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이런 이차함수 해석은 출제 문제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되고 틀렸으면 꼭 여러분들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5번입니다. 이 15번은 수열의 귀납적정의 문제인데 번호 보고 쫄았던 친구들 조금 후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어차피 어려우니까 뭐 풀어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 친구들은 후회했을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뒤에 있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풀리는데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대. 근데 5번째 항이 오래요. 그럴 때 첫 번째 항 구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원래는 이거 역방이 편한가? 아니면 A의 원을 A라고 두고 쭉 순방향으로 푸는 게 편한가? 기출들을 분석하다 보면
역방향으로 빨리 나오는 거, 정방향으로 빨리 나오는 거, 아니면 중간부터 출발해서 양쪽으로 가는 게 빠른 거, 이런 것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이 문제는 딱 봐도 그냥 역방향으로 가라고 그냥 알려주잖아. 5번째 항이 오래. 그리고 1로 주어져 있고요. 이런 관계식이 있으니 차곡차곡 대입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보세요. 얘는 A의 1입니다. A의 2입니다. A의 3이고요. A의 4가 되고 A의 5가 됩니다. 근데 이 A5가 몇이라고 돼 있어? 5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네 번째 항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네 번째 항을 찾으려면 이 수열의 기납 주장을 써야 됩니다. 그럼 n에다 몇 집어넣어야 될까?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4 집어넣으면 네 번째 항과 관련된 놈이 얘가 5니까 이제 출발하겠죠. 그래서 n에다 4부터 대입할게요. 보세요. 저기다 쓸까? 여기다 씁시다. n에다 4 대입하면 a의 5는 몇 대 버리는 거죠? a의 4이거나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10-a 몇이 되죠? 4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한 조건이 있어요. a의 4가 4보다 크면 an인 거고요. a의 4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10-a4래요. 근데 지금 a5가 5거든요. 그럼 이게 5란 말이야. 그럼 이 결과가 5기 때문에 여기가 5야. 그러면 a4가 5거나 또는 10-a4가 5입니다. 근데 이것도 5잖아. 어차피 a4는 5밖에 없어요. 근데 이 조건은 만족 못 시킵니다. a4가 4보다 큰데 5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합니다. 참. 보다시피 얘 5니까 a4가 5잖아요. a4가 5보다 큰 거 맞죠? 근데 여기도 5가 나오거든요. 근데 a4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만족 못 시켜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5고 여기도 5니까 이쪽 결과는 누구로 결정돼? 5로 그냥 하나만 결정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라고 하면 그 다음도 이제 같은 방법일 거예요. 요번에는 여기다가 n에다가 이제 몇 집어넣으면 될까요? 3 집어넣으면 이게 a4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3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여기도 3으로 바뀔 거고요. 3 집어넣으면 9에서 2 뺐으니까 얘가 7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다 3으로 바뀔 겁니다. 다 3으로 바뀝니다. 요거는 그냥 안 할게요. 이제부터 안 쓸게요. 3이 되고 3이 되고 3이 되고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또 쫓아갑니다. 얘가 5가 되거든요. 얘가 5예요. 그럼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A3이 5야. 근데 A3이 3보다 크면 되는데 5래. 이거 됩니다. 이쪽 5 가져가도 되는구나. 그러면 밑에 거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5가 되려면 A3 몇 나오면 되죠? A3에다 2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쪽 성립해요. 여기서 이제 두 갈래길로 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당연하죠.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 A의 4 대신 이제 누굴 집어넣는 거야? 3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n에다가 몇 집어넣죠? 3이 주었으니까 n에다 2 집어넣을게요. 그럼 2 집어넣으면 여기가 3 될 거고요. 여기가 2 될 거고 여기 2 될 거고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2 집어넣으면 몇 대 버리죠? 이거 4가 됩니다. 그리고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얘가 5일 때입니다. A3이 똑같이 5일 때예요. 그럼 5일 때면 A2도 5면 되겠네요. 근데 A2는 2보다 큰 거니까 이거 5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5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 몇 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딱 5 나옵니다. 그쵸? 이거 마이너스 1 됩니다. 왜? 마이너스 1이 2보다 작으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는요, 라고 하면 이제 2일 때요. 그럼 A3이 이제 5가 아니라 A3이 2일 때가 될 거야. 그럼 A3이 2가 되면 A2가 2면 됩니다. 근데 A2가 2보다 커야 되는데 2일 수는 없어요. 얘는 빠집니다. 근데 4-A2가 2입니다. 그럼 4-A2가 2인데 이거 뭐야? 여기서 또 얘가 2면 되거든요. 근데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대. 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2는 어차피 되는 결과였어요.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되죠? 이제 n에다가 몇 집어넣죠? 1 집어넣습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될 거고요. 여기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3 빼기 되니까 1 될 거고 얘도 1 됩니다. 그리고 얘도 1, 얘도 1, 그 다음에 얘도 1, 얘도 1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집어넣읍시다. 몇 되는 거죠? A2가 5일 때입니다. 똑같이 A2에다가 이제 5 집어넣으면 A1은 5 됩니다. 이거 5 가능하구나 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5일 때 이쪽하고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5가 되려면 A1이 마이너스 4면 되는데
1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얘한테 오는 마이너스 4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또 뭐일 때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1도 마이너스 1 돼야 되거든요. 근데 1보다 커야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 되려면 이거 몇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얘 2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근데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2가 돼야 된대요. 얘는 갈 길이 없어요. 이건 만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몇일 때가 되는 거죠? 2일 때가 됩니다. 그럼 A1도 2가 나와야 되는데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2는 성립합니다. 그리고 얘가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2가 되려면 몇 돼야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1 되면 됩니다. 따라서 이놈 자체가 마이너스 1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다 구했나요? 우리 뭐 하면 되겠어? 요 놈을 싹 다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1 값의 곱은 5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쓰면 될 거고요. 이거 다 곱해버리게 되면 몇 되는 거죠? 40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답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심플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문제를 풀다가 학생들이 와 15번이네? 난 어차피 안 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모르는 문제 다 패스하고 마지막 문제도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객관식 풀이는 다 마무리가 됐네요. 좀만 쉬었다가 제가 이제 주관식 또 4점짜리 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뵙겠습니다.